안녕하세요. 6월 23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입니다. 태윤선 의원입니다. 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대형주 중심의 상승 랠리가 연장되면서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천선을 탈환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으로 고른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양시장이 1%대 상승했습니다. 30.5조 원 규모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소비 회복과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화, 음식료, 유통 등 수혜 기대주가 상승했고 AI, 스테이블 코인 등 정책 테마주도 강세 흐름을 연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 소식에 2차 전지주도 강세를 보였고 화장품주가 중국 시장 매출 성장세에 급등했습니다. 지난주는 중동 상황 격화, 단기 과열 우려 등 지속적인 하방 압력에도 국내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주간 수익률 코스피 플러스 4.4%, 코스닥 2.95% 기록하면서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MSCI는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상향해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 재진입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주요국의 상반기 통화정책 이벤트가 마무리됐고 이번 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퇴장 방지를 위해 당초 3일 일정에서 한 차례 실무회의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는 중동 불안,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시사, 상반된 영준위원회 발언, 선물 옵션 만기일 등이 맞물리면서 혼조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외신 보도에 반도체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월러 연준 이사가 7월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반면 박힌 총재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발언해 대조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2주 내에 결정하겠다는 발언이 있은 지 이틀 만에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정밀 타격해 미국의 직접 개입이 공식화됐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 하락, 달러 인덱스는 0.2%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대응 결정 유예에 지난주 금요일은 소폭 하락했으나 주말 사이에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서 현재 WTI 선물 기준으로 2%대 상승 중입니다. 중국 증시는 중동 정세 불안에 약세 흐름을 이어간 후 장 막판 소폭 상승 마감했고 인민은행은 LPR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이 군사적 갈등에서 외교적 해법으로 옮겨가는 듯한 모습에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증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란은 미국 폭격에 대한 대응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이곳은 주요 원유와 가스 수송로로 단기 유가 상승이 전망됩니다. 중동 리스크와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우려로 금융시장의 혼란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회의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천선을 상회한 가운데 주말 사이 여러 악재들이 나타나 단기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배분 전략부에서 공동 작성한 자료인데요. 지난 주말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직접 공격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건은 국제유가 향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는 유가 전망을 3가지 시나리오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먼저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이 지속이 되지만 추가 확전은 제한적일 경우에는 국제유가는 80달러 전후에서 급락을 하다 협상 시 70달러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란 내 중동으로 이제 확전 장기화될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일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시도가 더해지면 국제유가는 90달러에서 110달러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세 번째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에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 원유 수송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게 되면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시에 12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상승하고 높은 수준의 유가가 장기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의를 했고 국가 안보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조정의 빌미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특히 전체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만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면 충격이 크고 글로벌 인플레 우려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에 방사는 방사
기사 이익 모멘텀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외환시장은 1차로 1,400원까지 주목을 하는 가운데 시나리오별 유가에 연동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채권은 안전자산선은 금리 하락 요인입니다. 다만 유가가 상승할수록 인플레 우려가 커지며 이제 연준과 한은에 금리 인하를 제약할 것이라는 이슈로 금리 하락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첨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국 2차 추경안 관련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유진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유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한국 2차 추경안이 발표가 돼서 내용 전달드립니다. 이번에는 30.5조 원 규모 추경안이 의결이 됐고요.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네, 전체 규모는 30.5조 원인데 이제 세입 경정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세입을 예상했던 것과 실제 세입이랑 괴리가 클 때 이걸 조정하는 절차에 이제 10조 원 정도 할당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경기 진작이나 민생 안정에 투입되는 금액은 20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번 추경안도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한 10조 원 정도, 절반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건설 경기 활성화나 소상공인 재기 지원 같은 것으로 이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3조 원 1차 추경안을 통해서는 성장률 제고 효과 0.14%포인트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2차 추경안으로는 0.18%포인트 효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추경 규모가 사실 발표된 건 44조 원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세입 경정에 좀 많이 할당이 됐던 부분이랑 특히 전체 추경이 44조인데 그중에 5.3조 원은 기존의 지출에서 이제 구조조정해서 하겠다 감안을 했을 때 특히나 상당 부분 예산이 이제 재정 승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이전 지출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추정치는 1차 추경 대비해서 2차 추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한국 성장률 전망할 때도 올해 2차 추경 한 20조 원 가정을 했었는데 앞서 언급드렸듯이 2차 추경 규모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예상보다 내수 회복 강도가 건설 투자 중심으로 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1.1%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회복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 민간 소비는 좀 회복 실마리는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에 한국 증시도 좋았고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강한 모습 보이면서 가게들의 좀 자산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정부 소비 정책 기대감까지 같이 만난다면 이런 점들은 좀 민간 소비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정부에서 약 30조 5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추경안 전체의 규모는 30조 5천억 규모지만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투입되는 규모는 약 20조 2천억 원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2차 추경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는 최대 0.18%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2차 추경 규모가 실질적으로 20조 원에 가까워 발표 규모 대비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크지 않고 예상보다 약한 내수 회복 강도로 인해서 2025년 성장률은 1.1%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ESG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 담당 김준섭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ESG 브리프에서는 글로벌 은행권의 화석연료 투자 확대와 함께 녹색 채권 시장의 지역별 재편 동향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회사인 시에라 클럽에 따르면 2024년 세계 65대 은행의 화석연료 투자가 2023년 대비해서 급증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배경을 따져보면 미국과 일본의 주요 은행들이 넷제로 뱅킹 얼라이언스를 탈퇴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정책 변화가 있었다라는 점이 주요 배경이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따라서 은행권의 기후 소송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 주요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3년간 은행 대상 기후 소송이 12배 증가를 했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소송이 제기된다라고 하면 당연하겠지만 주가 하락과 같은 실질적인 영향이 확인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 역시도 지금 2,500억 달러의 자초자산 화석연료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해당 보고서에 언급이 되었는데요. 일단 이와 같은 자초자산 위협에 직면해 있음에 따라서 관련한 부분들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6년 EU CBAM 시행에 대비한 스콥3 매출 관리와 투자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녹색 채권 관련해서 조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2024년 기준으로 녹색 채권 시장 규모는 2024년 6,22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44% 급감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아시아 같은 경우는 각각 51.7%, 27.2%를 차지를 하면서 성장세를 지속하는 동향입니다. 이와 같은 점의 배경에는 미국의 ESG 정책 역정과 함께 그린허싱 현상, 즉 기업이 친환경 혹은 지속 가능성 공개를 관련 활동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그린허싱 현상에 기인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와 같은 미국 시장의 이제 변화, 그리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그린본드 스탠더드 시장으로 시장 주도권을 강화했다라는 점이 미국과 유럽의 방향성이 이제 달라진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일본의 전환 채권들이 주로 이제 발행이 되면서 시장이 이제 빠르게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버린 채권에 대한 부분이 이제 비주화되면서 지역별 재편 속에서 채권 투자 전략에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각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은행이라든지 증권 같은 금융기관의 ESG 전략이 세분화된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들 역시도 전략적인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시에라 클럽의 뱅킹원 클라이미트 카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세계 65대 은행의 화석연료 투자가 8,6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 급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의 행정부의 화석연료 친화 정책이라든지 자발적 기후 공약의 한계가 근본 원인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이처럼 은행권의 화석연료 투자 확대와 함께 기후소송 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3년간 기후소송이 12배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주가 하락을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처럼 화석연료 익스포주가 높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김준섭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엔터테인먼트 6월 K-POP 먼슬리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 담당 이선아입니다. 6월 월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서클 차트 탑100 판매량은 1216만 장을 기록했는데요. 전년비, 전월비 모두 크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보이그룹들이 다소 컴백하면서 발매한 신보가 밀리언셀러를 달성했기 때문인데요. 하이브는 총 528만 장을 판매했는데 세븐틴이 273만 장, 보이넥스도어가 136만 장 판매되었습니다. SM의 경우 라이즈의 첫 정규 앨범이 192만 장 판매되면서 총 SM 판매량은 249만 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출도 좋았는데요. 5월 발매된 신보들이 일본 오리콘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수출액 개선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콘서트의 경우에는 스트레이키즈가 6월 중 북미에서 총 10회의 스테디움급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부문의 경우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OTT 플랫폼 티빙과 웨이브는 공정위에서 조건부로 합병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미디어 산업 시장 규모는 한한령이 해결되지 않는 한 크게 변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이번 과정은 결국 살아남은 자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의 경우 5월 일본 골든위크 연휴 효과가 두드러졌는데요. 파라다이스와 GKEL의 드롭액은 각각 전월비 5.7% 그리고 14.1% 증가했습니다. 양사 모두 일본 골든위크로 인해서 VIP 지표가 전년 동기 전월비 모두 크게 증가하면서 드롭액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파라다이스의 경우 매출액 증가분이 드롭액 증가보다 크게 개선되는 점을 확인을 했는데요. 홀드율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5월달 홀드율은 13%를 기록을 했습니다. GKL은 전 업종에서 홀드율이 하락하면서 매출액은 전월비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제주도 외국인 입도객 수는 19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크래프톤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어 목표 주가 45만 원을 유지합니다. 2025년은 출시 8주년에 접어든 PUBG IP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PUBG 2.0 시대로 진화하는 과도기입니다. 언리얼 엔진 5로 전환, 그리고 웰메이드 모드의 출시, 사용자 제작 콘텐츠 강화 등을 통해 PUBG IP가 단일 게임에 국한하지 않고 서비스 플랫폼화하면서 다기능과 다모드로 운영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2분기 다소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영업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2분기 지급됐던 중국 퍼블리셔로부터의 일회성 인센티브가 올해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와 크게 차이나는 점은 이 인센티브 금액을 1,5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동기에 중국 퍼블리셔로부터 1,500억 원의 인센티브가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도 성장이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 부문의 경우 뉴진스 콜라보레이션이 지난해 6월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콜라보레이션 이벤트가 2분기가 아닌 3분기에 진행이 되면서 매출액이 약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부문은 말씀드렸던 그 인센티브 부문이 제외하면서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영업 비용단에서는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PUBG 2.0 도약을 위해서 언리얼 엔진 5로 전환을 하면서 외주 개발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더 다양한 이벤트들로 큰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K-POP 아티스트 콜라보가 지난해엔 뉴진스였다면 올해는 에스파로 예상이 되면서 3분기에 진행이 되고 지난해 한 차례 진행됐던 슈퍼카 콜라보는 올해는 2차례 진행이 되면서 하반기에 매출 성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크래프튼 투자 의견 바이오와 목표주가 45만 원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203억 원, 영업이익은 2,174억 원을 추정을 하는데요.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 3,133억 원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듯 쉬어가는 2분기와 달리 그 3분기에는 K-POP 아티스트 콜라보가 예정되어 있고 지난해 하반기 한 차례 진행됐던 슈퍼카 콜라보가 올해는 2차례 진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매출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신작 그 서버노티카2의 얼리 어섹스가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하반기에 집중될 것이라는 그런 이선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지주회사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박건영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건영입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 일반 주주 보호 관련된 정책들을 꾸준히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였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식 공약집에는 채택이 되었지만 22대 국회 출범 이후 구체적인 발의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지주회사들이 시장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주목을 했고요. 따라서 현재 방향성은 제시되었지만 소각 의무화 범위가 기취득 자사주인지 아니면 앞으로 매입할 자사주인지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기보유 자사주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 경영권 방어 여부와 그리고 수년금 부채 비율까지 함께 고려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자사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윤곽이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전과 여전히 동일한 투자 전략을 유지를 합니다. 그렇다면 자사주 관련 정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득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각 목적 한에서만 허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원의 상여지급이나 주식 보상용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사주 취득을 허용을 하고요. 나아가서 자사주는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합리적인 규제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것이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기보유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처분할 시에는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따라서 처분에 대한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사주 정책이 지속이 될수록 기업들은 자사주 대응 행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장 기업들은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처분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이제 공식 공약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상장 기업이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소각 목적에서만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이고 외적으로 직원 상여금 지급이나 주식 보상용 활용을 위해서만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서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고 반면에 기보유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자사주 처분 시에는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심사를 거칠 것이라는 예정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자사주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서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상장 기업들의 자사주에 대한 대응 행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이든 처분이든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두고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희 KB증권에서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지주회사 중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고 순연금을 보유한 지주회사를 스크린하는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제시해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 헥토 파이낸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겸 의원입니다. 네, 헥토 파이낸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켰고요. 국내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 포함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를 했습니다. 최근 헥토 파이낸셜은 국내 최대 실증 이력을 보유한 블록체인 보안 기업 하이파이브랩과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기술을 MOU를 맺었는데요. 기존의 강점을 가지고 있던 지급결제, 선불충전, 지역화폐 사업을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 지급 결제 수단을 추가해서 지급 결제 안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선제적인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국내외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와 지급 결제 그리고 유통 분야에서 제휴를 논의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에 특화된 계정 자금 결제법이 시행 중인 일본 등과의 해외 법인 설립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자사주 70만 주 처분 완료 공시를 했는데요. 이번에 확보된 182억 원의 자금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신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헥토 파이낸셜은 최근에 아마존, 틱톡,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 및 플랫폼 기업과 정산 및 결제 서비스를 진행 중이거나 예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해외 서비스 개시 가맹점 수 추이가 2023년 6개에서 2024년 11개, 올해는 25개 등으로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헥토 파이낸셜은 국내 유일하게 모든 결제 수단을 직접 보유한 핀테크 기업이고요.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지급 결제 수단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해외 크로스보더 송금 및 B2B 결제 사업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서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최근에 미국, 한국 등의 스테이블 코인 이슈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상원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지니어스 법을 상원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헥토 파이낸셜은 국내 최대 시중 이력을 보유한 블록체인 보안 전문 기업과 스테이블 코인 지급 결제 기술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법안이 발의가 되고 실제 시행이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 지급 결제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김현겸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6월 23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